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던 광주 지역에서 경기도 성남발 연관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2단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등 전남 지역 2군데의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축농장 재운영을 막기 위해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풍암 호수공원이 수질 악화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수질 개선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전남에서는 2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한 구내식당 종사자를 중심으로 일가족과 동료까지 확진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오늘 광주에서는 구내식당 관련 확진자들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광주에서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구내식당 관련입니다. 광주 동구의 KT 광주 정보통신센터 건물 4층 구내식당 종사자가 감염됐고 이어 가족 3명에 이어 동료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처음 확진된 종사자는 지난달 말 경기 성남에서 광주를 찾은 가족과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제와 어제 광주에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진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기대했던 방역당국은 새로운 감염원이 나오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구내식당 동료까지 확진되자 또 다른 직원은 물론 이용자들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또 장성 상무대군인 2명이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군 교육시설인 상무대 관련 확진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우리 지역에서 김장을 하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코로나19 확산이 더 걱정이죠. 네, 방역당국은 주말을 맞아 김장을 위해 모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김장을 하려고 모인다면 마스크를 꼭 쓸 것과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에서도 이미 김장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며 김장 후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올해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 상인과 마트 종사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손님을 응대한 사례가 많은데요.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시 대학별 평가를 위해 다른 지역을 찾는 수험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주말까지 광주는 물론 호남 지역과 전국적인 상황을 보고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에 순천만에 이어서 한평 고막원천의 철새 분변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철새 도래지도 빠르게 남하하고 있어서 오리 사육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철웅 기자입니다. 흑두루미 등 철새 2만 2천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는 순천만. 지난달 30일 철새 분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H5와 H7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한평 고막원천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가금류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현재 닭에 대해서는 진단키트로 검사하고 오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지금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철새 도래지도 빠르게 남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충남 천안에서 처음 검출된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지난 1일 정읍까지 내려왔고 2일에는 부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13건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2주 이내에 인근 가축농장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종오리 농장 30여 곳의 입구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철새 유입을 막기 위한 농장의 그물망을 점검하는 등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순천만과 고막원천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전라남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은 하루에 수천 명이 찾는 광주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입니다. 하지만 수질 악화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수년째 진행된 수질 개선 사업도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손준수 기자가 진행 중인 수질 개선 사업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월과 1년 전 같은 시기에 촬영한 광주 풍암호수 모습입니다. 호수물이 온통 초록색 빛깔을 띠는 녹조 현상이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에 산책 나온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녹조 현상이 없어져가지고 물색깔이 좀 밝았으면 좋은데 이게 진짜 보기 싫네요. 냄새가 너무 나요. 이처럼 수질이 악화되자 영산강물을 끌어와 풍암호수에 흘려보내는 수질 개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영산강 지류인 서창천을 정비하고 관로를 깔아 강물을 다시 상류로 끌어와 공급하는 서창천 고양이강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30억 원을 들여 이 관로를 풍암호수까지 2.5km 연장한 겁니다. 문제는 영산강 수질입니다. 호수의 수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영산강 물을 끌어와도 수질 개선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영산강물을 끌어올려서 풍암호수에 유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영산강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죠, 현재. 수질 개선 효과를 보려면 끌어온 영산강물을 정화하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비만 250억 원, 한 해 유지비도 10억 원이 예상되면서 사업 자체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결국 영산강물을 끌어와 풍암호수 수질을 잡겠다는 계획은 5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풍암호수가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포함됐는데요. 민간공원 사업자가 풍암호수를 매입한 뒤 아예 호수 바닥 일부를 메워서 수심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호수의 저수량을 줄이고 외부 물 공급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효과는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유승용 기자입니다. 결국 영산강에서 끌어올 물은 풍암호수를 거치지 않고 서창천에 설치된 보등에 바로 흘려보내게 됐습니다. 종전처럼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렇게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저수지 용도를 폐지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민간공원 사업자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은 최대 6m에 이르는 풍암호수 수심을 2m 이하로 낮추는 수질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호수 일부를 매립해 저수량을 종전 45만 톤에서 12만 톤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외부에서 깨끗한 물을 조금만 공급해도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탐수량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일에 한 250톤 정도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은 1년 365일 3급수 이상 물을 유지한다는 그런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입수는 인근 지하수 관정을 비롯해 염주체육관 수영장 배출수와 남구청 청사 지하수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0억 원 넘게 들인 관로 연장 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 사업은 2023년에야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앞다투어 경쟁하듯 청년 예산과 출산 보육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청년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33% 151억 원을 삭감 편성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출산 보육 예산을 232억 원 깎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최근 3명의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포스코가 안전 개선에 3년간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후의 약방문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등한시하는 사업주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노동단체인 국제통합제조 산별노련은 전국 금속노조에 연대 편지를 보내 포스코가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할 것과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며 금속노조의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18년 10월쯤 갓난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숨겼으며 다른 자녀 2명도 방임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43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이 발견됐고 다른 자녀들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2023년에 열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김성곤 재외동포 이사장 등 3명이 선임됐습니다. 조직위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2013년에 이어 10년 만인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공익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은 표지와 속지에 옛 전남도청 등 5.18 사적지 사진이 삽입됐으며 광주은행은 내년 4월까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5.18 기념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광주은행 시청점을 방문해 5.18 기념통장에 가입했습니다. 5.18 공법단체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5.18 유족회는 유족회원 자격에 유공자의 형제 자매가 빠졌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설립으로 안정적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직계 존비속이 남아있지 않은 희생자의 형제 자매는 회원 자격조차 잃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5.18 유족회원 294명 가운데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유공자 예우 승계가 소멸된 사람은 81명에 달합니다.